지난해 경주 지진이나 또 올해 AI 확산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는 일은 물질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재난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한정신건강재단 이명수 정신과 전문의 연결해서 재난 심리 지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말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재난 심리 지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몸에 상처가 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가벼운 상처는 이제 간단히 소독하고 놔두면 자연히 회복되지만 상처가 큰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 처했을 때 최대한 자신이 회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정을 옆에서 돕는 것이 재난 심리 지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상처가 깊어서 혼자 힘으로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이제 재난 심리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재난 심리 지원이 좀 본격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라든가 계기가 특별히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런 개념이 좀 부각이 된 겁니까? 재난은 예전부터도 있어 왔는데요. 네. 예를 들면 90년대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재난 심리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었고요. 네. 2003년도에 대우 지하철 참사, 그다음에 태안 기름 유출 때부터 재난을 당한 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넘어서 이제 우면산의 산사태 때 그때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심리 지원 서비스 체계가 가동되었었고 국가적으로는 아무래도 세월호 이후에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80여 명이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정신건강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그거 역시 세월호 이후에 세월호 때 이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네. 이제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 때부터 그 개념이 조금씩 태동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어떤 심리 지원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면산 사태 때 현장에 나가서 그 피해자들을 상담을 하고 평가를 하고 치료를 하고 또 지속적인 치료를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세월호 때, 메르스 때, 그다음에 경주 때, 최근에 AI까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모든 재난에 재난 심리 지원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는 현장에 저희들이 이제 상담소를 차려두고 피해자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단원고에 있는 피해 학생 유가족을 위한 모임을 지원하기도 하고 현재까지 일부 유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메르스 때는 현장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개설을 해서 불면증이라던가 불안감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전문의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었고요. 경주 지진 때는 경주 시민들 중에 이제 다른 병원에 가실 때 그 의사들에게 요즘 지진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다, 불안하다, 잠도 잘 안 온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닌 분들, 다른 의사들한테. 그래서 그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이제 문의를 해와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세월호나 메르스 또 경주 지진 등 많은 국내 재난 상황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장 또 전화 상담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누구나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입니다. 그 정상화 반응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안심시켜드리고 또 이제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 불면증은 회복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면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 이외의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심호흡 방법이라던가 이원요법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안정화 기법 등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혹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울의 증상이나 불안의 정도가 약물 치료나 본격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지를 평가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잘 설명을 드리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연계해드리는 일들까지 하게 됩니다. 네. 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케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추후에 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꼭 비단 정신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조기에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후유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건 이제 만고의 진리인데요. 네. 경주 지진에도 부상자 20-30명, 이재민도 한 100여 명 이상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때 저도 진동을 느꼈고 그 이후에는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소한 진동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저도 걱정을 했는데요.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보통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내가 이제 안전하다라는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걱정이나 불안 등의 증상은 가라앉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즉 재난의 정도를 좀 심하게 경험했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안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타이프 소리만 들어도 총소리로 느껴서 이제 옛날에 총소리를 이제 재경험하는 현상이라던가 우울감을 심하게 느끼고 삶 자체가 굉장히 피폐해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례를 들어보면 뭐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고 아니면은 전쟁 같은 상황에 이런 재난 심리 지원이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전국에 이제 AI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AI 현장에도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뭐 구제역 AI 이렇게 동물들을 살처분하시는 분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데요. 이번 AI도 저는 이제 경기도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이기도 한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지역이 AI 피해 지역입니다. 그중 2개 지역에서 이제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개는 축산농가 관련되신 분들이나 담당 공무원분들을 이제 만나서 그분들의 어떤 불안감을 호소할 경우에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살처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살처분 트라우마는 되게 구제역처럼 대형 포유류의 경우에 좀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또 뭐 최근 AI 사태 외에도 저희가 어제 이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대구 지하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졌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런 심리 회복을 위한 치료는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근데 원론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9.11 테러 이후에 뉴욕주와 미국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놓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던 것처럼 재난은 보통 사회적으로는 잊혀지기 마련인데 그런 사회적인 기억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현재 재원이나 그런 지원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관리처도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제 이원화되어 있어서 특히 재난 초기에 현장에 이제 공공기관이라던가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이제 난립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초기에 그렇게 난립하는 거에 비해서는 금방 있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몸의 상처가 아닌 마음의 상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만큼 더 장기적으로 또 일원화된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대한정신건강재단 이명수 정신과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